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농민들의 어려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남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센터 유치에 성공하면서 농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폐지하겠다던 의무경찰 숙소 설계가 반영되면서 신안경찰서 건립이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를 통해 신안경찰서 건립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중환자 수는 다소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완도군이 내년 진행하기로 했던 국제 해조류 박람회 개최를 취소했습니다. 해조류 산업 발전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출 상담회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또 한 사람의 안타까운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을 청소하던 20대가 추락했는데요. 보조밧줄만 달았어도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안전보건공단이 사전에 이 청소업체에게 보조밧줄을 구비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지켜지지가 않은 겁니다.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인 셈인데요. 고층 외벽 작업 중에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는 지난 10년간 무려 150건이 됩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하는 대한민국. 안전 측면에서는 아직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시기에 맞는 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해남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센터 유치에 성공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전남에서는 배와 단감 등 5개 품목이 축구장 700여 개 면적인 500여 헥타르에서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일이 열려야 할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거나 검게 변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전남 지역에서 냉해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자연재해로 이런 피해가 오니까 저희들은 걱정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불도 펴보고 별 여러 가지를 다 방책을 써보고 있는데 자연재해란 막을 수 없으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냉해 피해 등 농식품 분야의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해남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해남군은 오는 2025년까지 삼산면 일대에 4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대응센터는 기후변화 정책 동향을 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일 사업으로 4천억 원이 넘는 기관을 유치한 만큼 이 생산 유발 효과나 일자리 창출 등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남 가수연구소가 들어서고 또 고구마 연구센터랄지 각종 연구센터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아마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아마 7,900억 정도에 이를 것이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한 3,800개 정도가 신규로 창출될 걸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와 내년 국고 예산 확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통해 1차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 먹거리 산업의 발전을 이룩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신안경찰서 건립이 원래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무경찰의 숙소가 설계에 반영되면서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인데요. 네, 신안경찰서 건립 계획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고정민 기자입니다. 신안경찰서가 들어설 암태도 일대입니다. 지난 3월에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전히 예정부지라는 팻말과 함께 논밭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신안경찰서를 건립하는 계획을 세울 때 의무경찰을 수용할 숙소 건물도 함께 담았지만 2018년부터 의경을 점차 축소해 2023년엔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변수가 생긴 겁니다. 결국 예산 조정과 청사의 설계를 바꾸는 절차 때문에 착공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다만 예산 규모가 최근 확정되면서 부지 매입과 보상이 마무리됐고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3년 전에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때는 이제 설계에 의경들 숙소가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의경이 없으니까 그걸 빼라고 그래서 그거 뺀 만큼의 또 다시 재설계가 들어가서 아마 다음 달 중순이나 초 빠르면 그쯤 될 것 같아요. 경찰서가 들어설 남태도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신안군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사대교가 놓이면서 육지 이동이 원활하고 백길의 시작점이나 다름없어 출동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논밭으로 이뤄진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경찰서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경찰서엔 직원 180명이 투입되고 기존 인력 100명의 나머지 80명은 신규 채용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목포에 있는 파출소 15곳도 신안경찰서로 이관됩니다. 주민들은 경찰서가 새로 들어서면 섬 지역 치안이 강화돼 보다 안전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서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치안이 더 발전이 되겠죠. 지역 주민들이 또 일 보는 데도 좋겠죠. 또 가까우니까. 방문객들도 이제 안전할 것이고. 신안경찰서 건립 예산은 시설 규모가 축소된 탓에 당초 291억 원에서 218억 7천만 원까지 72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섬 천여 곳의 치안 수요를 담당할 신안경찰서는 차량보다 선박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예산 확보도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에서 29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담양 8명, 여수 7명, 목포 3명, 나주와 신안 각각 2명, 순천과 한평 각 1명입니다. 감염 경로는 감염원이 불분명한 확진자를 포함해 지역 내 기존 확진자와 직간접 접촉이 12명이며 경기 수원과 인천 확진자 접촉 2명, 나머지 10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심층 역학조사와 함께 추가 감염 차단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후 확진자 수가 치솟으며 지난 25일에는 3,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제 슬슬 일상을 찾아가지 않을까 기대했던 국민들은 이게 다시 먼 얘기가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환자 수 추이는 어떨까요? 확진자 규모에 비해 중환자는 다소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동안 위중증 환자 비중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인구가 많았는데 이 연령대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다 보니 중환자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사망자 수도 하루 평균 30명 전후를 기록했던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중대본은 최근 확진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이 중증 위험은 77%, 사망 위험은 73.7% 낮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속에서 추가적으로 3차 접종을 맞아야 되는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그동안 접종 대상이 안 돼서 접종을 못 맞으셨던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고, 또 위중증 사망 이외에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노력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5.5%, 완전 접종률은 48%가량인데요. 10월 말이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 이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부터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지금의 인원수에서 식장의 크기에 따라서 인원수를 더 확대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아마 내년에 전 세계가 70% 이상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얻고 나머지는 델타에 감염이 돼서 수동 면역을 얻는 경우에 일정 시간 내에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은 기본,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개최가 취소됐습니다. 완도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박람회 개최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는 취소됐지만 해조류 산업 발전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출 상담회 등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해남군의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가 추석 특별 상품전을 통해 17억 700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보다 161% 증가한 수치로 5만 8,500여 건, 9만 2,100여 개의 상품이 판매됐습니다. 쌀이 5억 9,9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팔렸고 꾸러미 선물 세트와 고구마, 가공식품, 김치 등의 순이었습니다. 해남군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김장철 이벤트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국회의원이 곽상도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안을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곽상도 의원이 청렴의 의무와 헌법 준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24조, 25조를 위반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이 본인의 소개로 입사한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지급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산업재해 신청도 없이 경무에 시달린 산재 퇴직금이라고 한 것 등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발언이라며 징계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5돌을 맞은 목포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1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목포 시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참가 인원을 제한하고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시립예술단의 공연과 시민의 상 수상식에 이어 주요 시정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순천 지역에서 점심시간 동안 운영을 멈추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늘어납니다. 순천시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상사면과 서면, 삼산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해 10월 1일부터 승주읍과 주안면 등 17곳에서도 추가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실시되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거나 민원인 대기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7번째 광양 시민의 날 기념식이 10월 8일 광양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립니다. 기념식에서는 시민의 상 시상이 진행되며 친일 논란이 제기돼 새롭게 바뀐 광양 시민의 노래가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또 수소산업을 대표 먹거리로 육성해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수소도시 비전도 선포될 계획인데요. 이날 행사는 광양시 공식 유튜브 채널 오롯이 광양과 광양시청에서 생중계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은 5차례에 걸쳐 지역 중학교와 고입 담당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 학과를 소개했습니다. 또 취업 연계 장려금과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고졸 취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내년에 지역 12개 학교, 17개 학과를 새롭게 개편할 예정입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농산물 절도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10번째 정기회의에서 오는 11월 말까지 주요 농산물 경작지와 보관 장소의 순찰을 강화하기로 하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최근 5년 전남의 10월 평균 교통사고는 964건 발생했고 농축산물 절도는 지난해 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10월 고흥에서 날아오를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술적인 준비 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0월 21일을 1차 발사 예정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